나이 공개도 되나요? 나이 올해 40. 네, 30살 평균 제 또래 친구들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30살로 돌아가서 그 200만 원을 받았다면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싶으신지? 저도 시작할 때는 사실 이제 그 한 3,500만 원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룸 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구나.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 건물에도 그런 분들 많이 사는데 그러면은 방세로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나가고 거기다가 정말 숨만 쉬어도 전기세 나가죠. 온수 뭐 이런 거는 네, 별도로 또 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교통비 나가죠. 점심 먹어야 되지. 이런 거 하면 정말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쵸. 한 달에 100만 원씩 못 모았어요. 그렇죠. 네. 힘들어요. 2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축을 먼저 할 게 아니고 레버리지를 내가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출 어떻게 일으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런 고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0만 원을 만약에 정말 내 뼈를 깎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4명이서 모아가지고 살아요. 막. 네. 진짜 막 안 씻는 친구도 있고 막 이런데 4명이서 살아요. 작은 데서 만약에.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막 코 골고 이 그러니까. 친구는 술 먹고 들어오고. 기숙사 생활 하셨다고. 네, 기숙사 생활도 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 조금 이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활하면. 네, 저도 힘들죠. 기숙사 생활 3만 원 주고 3만 원 이제 회사에서 기숙사 있어서 했지만 저도 기숙사 3만 원 주고 했어요. 하셨구나. 네.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돈을 줄여가지고 과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많이 쳐서 100만 원, 150만 원 모았다고 쳐도 100만 원을 1년 동안 모으면 1200만 원이잖아요. 10년을 모아봤자 1억 2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이제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레버리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러려면은 일단 본인 신용도가 좋아야 돼요. 그런 거부터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 쓰고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네. 내 신용도 깎이는 거 그건 정말 칼같이 지켜야 돼요. 왜냐면 신용도는 바로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신용 등급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나중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점점 한도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사도 좀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아니면 어떤 한 회사에서 그 대출을 해주는 회사들 그런 회사로 옮기던지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그 같아요. 신용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네.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돈을 안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은행에서 보는 제일 좋은 거는 돈을 빌려서 제대로 갚는지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신용이 올라가는데 돈도 안 쓰고 그냥 다 저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용도가 낮아요. 진짜요? 네. 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은행은 저 같은 사람 좋아하죠. 이렇게 네.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뭐 대출 이자만 거의 7, 8천만 원이 나가고 그러니까 미쳤다. 원금까지 하면은 정말 한 1억 가까이 나가는데 네. 많이 빌려가지고 정말 칼같이 갚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신용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 알았어. 정말 신용은 진짜 자기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정말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요. 맞아. 이제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 어렵냐면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부동산은 그러니까 자이건 타이건 간에 어쨌든 그 시간 속에 묻혀버리거든요. 이거는 내가 한번 사버리면은 그 다음에 돌릴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울지언정 500만 원 계약금 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맞아요. 울지언정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오랫동안 내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날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내가 바로 지금 팔고 싶으면 그냥 바로 팔 수 있어요? 바로 팔 수 있고 내가 두려우니까 그냥 그 클릭 한 번으로 바로 클릭 팔 한 수 번은 있는데요? 바로 팔 수 있죠. 근데 내가 팔고 나면 네. 항상 어때요? 올라요. 내가 팔고 나면 오르고 내가 사고 나면 떨어져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그거는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 사실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훨씬 어려운 투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어렵다. 훨씬 어렵고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다. 너무 그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에요. 정말 새벽에 되게, 일어나면 네.
이제 사람이 거의 피폐해지는 게 있죠.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뭐 화장실에 갈 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이걸 폰을 뗄 수가 없겠구나. 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소득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 네. 대출. 직장 소득 말고. 직장 소득 말고. 네. 좀 힘들죠. 힘든데 뭔가 사업을 하면 네. 사업 소득이 있으니까 뭔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빌려주기 위해서는 회수를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떤 소득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은행 담당자랑 친해지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큰 대출을 할 때는 네. 그 은행 담당자분한테 이제 커피 쿠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써요. 그쵸. 2만 원 정도 되는 커피 쿠폰 이런 거 그냥 가감 없이 어. 탁탁탁 보내요. 이런 게 되게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건물을 사면서 한 10억이 넘게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10억 넘게 대출을 네. 받으셨구나. 근데 그 10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네. 뭐 금리가 뭐 1%만 해도 엄청 왔다 갔다 그쵸. 하겠다. 1%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네. 10억에 그쵸. 1%면 1,000만 원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0.2%를 할인해 준다. 미쳤다. 그쵸. 그러면 200만 원이란 커피 말이에요. 10만 원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 원 너무 그쵸.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사실은 뭐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런 게 좀 먹히는 것 이거 같아요. 완전 꿀팁인데 네. 저 대출 진짜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커피 하신 적 없어요. 없죠. 저는 그분들이 거의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네. 커피 꿀팁. 네. 커피 쿠폰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비슷한데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뭘 해도 맞아요. 부동산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임차인 집을 보러 갔을 때도 네. 음료수를 사가지고 임차인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임차인한테 많은 정보를 얻을 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네. 근데 여기서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 얘기 잠깐 하자면 아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매입을 할 때 인테리어를 본단 말이에요. 네. 집은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보면은 인테리어에 그 금사빠라 그러죠. 금방 네.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다 하고 집 사고 후회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집은 이렇게 고정 불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 네. 예를 들자면 그 일조, 1조 그쵸. 남향이 일조량이 그쵸. 남향이어도 네. 앞에 남향이긴 남향인데 앞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향인데도 의외로 빛이 잘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건 진짜 알기 어려운 건데 네.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한 그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임차인이 알죠. 맞네. 그래서 주스를 가지고 임차인한테 죄송하다. 네. 요즘 같은 시대는 또 말이 되잖아요. 코로나니까 코로나인데 정말 죄송하다. 최대한 정중하게 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건네면서 혹시 여기 이게 진짜 사시는데 뭐 불편하신 점은 없었냐. 층간소음은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임차인은 얘기를 하죠. 여기 너무 짜증난다고 위했지. 맨날 쿵쿵거리고 그런 집에 사면 안 돼. 그리고 뭐 개가 짖는다. 그거는 이 사람밖에 몰라요. 그 순간에 개가 짖지 맞네, 않으면 맞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집을 보러 가면은 임차인들은 뭐 쳐다도 안 보죠. 사실 서로 관계도 없고 뭐 그쵸. 나중에 뭐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집 이렇게 보고 인테리어 보고 어우 좋은데? 막 그러고 옆에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 계약하자 그러면 바로 계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큰일 나죠. 층간 소음 엄청 심하고 개 짖고 막 그때 가서 알면은 해 막 가리고 네.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음료수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모든 사회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가 중요하고. 맞아요. 기브앤테이크.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조금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더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그래야 뭔가를 내가 또 얻어낼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 좋고. 큰 깨달을 먹고 갑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를 보통 사면은 네. 하루에 뭐 한 4, 5천 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커피가. 요것도. 네, 그렇죠. 요것도 이제 4, 4, 5천 원 나가고. 요건 이제 제가 얻어먹긴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뭐 맨날
혼자 먹는 게 아니니까 커피를. 그럼 누가 나를 사주기도 하고 나는 또 친구를 사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도 쌓기도 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는 일단 커피값이 나간다라고 일단 그쵸, 계산할 수 그쵸. 있죠. 그러면 이제 5,000원에다가 한 달에 이제 20일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그게 한 12달이 되면은 이제 12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120만 원? 그러면 이거를 한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4천만 원을.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3%까지도 필요가 없고 네. 근데 만약에 맥스로 한 3%라고 치고 네, 대기업이시라서 이제 대출 이자가 적은 거고. 그쵸. 네, 저는 중소기업 다녔을 때는 3점 4~5%까지 아, 넘어갔어요. 4, 5%까지 네. 넘어가요? 4천만 원을 3%로 빌리면 네. 1년에 120만 원이 되는 거고 네. 이거를 그러면은 커피 값을 하루에 한 잔씩 아껴서 내가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4% 5% 넘어가면 4천만 원이 아니고 네. 뭐 4%로 잡으면 1년에 3천만 원을 빌릴 수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을 이라는 돈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 4천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또 이제 뭐 다양한 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뭐 요즘에 아주 핫한 뭐 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부동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짜리를 산다.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네. 근데 그 중에 전세가 뭐 한 1억 6천, 1억 7천 껴있다. 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네. 그 아파트를 사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완전 생각의 전환으로 네. 이제 결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돈을 생각할 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월급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이거를 1년에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 6천만 원을 가지고 네. 은행에서 10억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억을 빌렸다고 치고 네. 20억을 빌려요. 네. 만약에. 그럼 3%면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년에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20억을 빌리면 6천만 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이 노동력은 네. 거의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바꿔서 있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회사를 왜 그만 안 두냐. 물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난 그렇죠. 가치가 있네요. 20억 원의 가치. 근데 20억 원의 가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다니기가 즐겁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둔. 저는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 근데 아까 네. 계속 말씀하셨을 때 이제 목표를 되게 높게 맞아요. 잡는다고 네. 하셨는데 목표 잡는 뭐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항상 네.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easy and fun. EGF. 이게 쉽고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2020년이 되기 전에 2020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은 항상 그 회사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 그렇죠. 향후 5년, 향후 10년. 근데 돌아보면은 우리 자체는 비전이 없어요. 맞네. 나 스스로는 왜 비전을 세우지 않지?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도 막 16년도 이때 세워놨어요. 2020 프로젝트. 네. 포부가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가슬러의 2020 2020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 맞아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파트 20채, 그 다음에 20억에 건물 하나 사자. 어쨌든 좀 내용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나간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2030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고 그건 뭐냐면은 2030년까지 20대와 같은 이런 정신, 육체를 가지고 그냥 300억 자산가가 되자. 와, 이런 목표. 멋있다. 그래서 이게 2030이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은 이제 말하기도 쉽고 내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 계속 되뇌어 보면서 그걸 마인드셋을 하는 거예요. 2030, 2030. 근데 이게 그리고 조금 목표는 원대하게 가져가자. 근데 원대하다는 것도 좀 저기 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은 100억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 네. 코인으로 내가 100억을 하겠어. 100억이 되게 커 보이지만 네. 누구한테는 되게 작은 돈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네.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는 작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 100억을 이제 갖는다는 의미는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세계의 뭐 절반을 가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되자는 네. 것도 아니고 그냥 100억 정도 가지자는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갑자기 공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는 네. 이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도 되고 싶고 국무총리 되고 싶고 맞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꿈이 커, 포부가 커. 우리 포부는 점점 작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포부가 점점 작아져 있는 상태로 내가 생각을 하니까 100억도 커 보이고 그런 건데 실제로 그거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데 내 포부조차 못 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어쨌든 그 목표 자체는 조금 공격적으로 세워놓고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번 동영상 조회수 30만. 30만 근데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 30만도 적어 보이는데 30만도 적어 보이고 네. 50만 찍을까요? 50만? 50만. 그리고 이제 뭐 책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120억 뭐 박과장은 어떻게 120억을 만들었나 이렇게 좀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시작할 때는 사실 이제 그 한 3,500만 원을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룸 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항상 뭐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30 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조금 한 발 한 발 정진을 하면서 나가면 좋겠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다음번에 또 2탄 있으면 또 반응 네, 좋으면 50만 찍으면 2탄 한번 나오겠습니다. 50만 찍으면은 2탄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